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9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 전이네요. 자, 여러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만물, 존재물, 사물, 인물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목격하고 쳐다보듯이 눈을 감고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들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 하라고 AI가 등장한 거예요. AI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면이 접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다. 사람과 기계, 감정이 없는 기계, 논리적 언어만 생성하는 모델, 이것을 대면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배울 때는 보이는 만물, 보이는 인물, 자연과 사회를 통해서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언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젠 만물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자기 마음, 즉 자신, 자기 정신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형의 언어가, 무언의 언어가, 그 말이 뇌에 스쳐 지나갑니다. 뇌에 생각에 스쳐 지나가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영감입니다. 영감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연 만물, 사회적 인물, 이들과 무수히 교감하고 대화하고 무수히 언어적 훈련, 언어적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장장 길게 잡으면 지난 6000년 문명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물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자를 고안했고, 인간, 즉 인물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각종 철학, 이런 모든 논리, 이런 것들을 밝혔어요. 만물과 소통하기 위해서 원리, 사람과 인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논리, 이것을 배운 거예요. 지난 60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추가 되었고 기초가 되었고, 이젠 본격적으로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자기 마음, 생각, 정신, 자기 영혼과 이제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 자기 영혼이 느끼는 것이 영감이에요. 영이 느끼는 것이 영감이다. 육이 느끼는 것이 육감이다. 영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주변적인 이야기고요. 구체적인 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영감을 잡았느냐라고 혹 누가 묻는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수영장 작정을 했죠. 오래간만에 20바퀴 돌자, 쉼없이 20바퀴를 돌았어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었습니다. 항상 말로 먼저 선포합니다. 어제는 제대로 못했어요.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내가 4시간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요청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고 오니까 내가 해야 된다. 오늘 새벽도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눈을 떴지만 또 잠을 자고야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사실 뛰어야 되는데 뛰지는 못한 거예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수영으로 만회하자. 20바퀴를 돌자. 마음속으로 마음을 품고 수영복을 입어보니까 고무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바꿔 왔습니다. 마음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20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어제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턱걸이를 못했어요. 그거 해야 된다. 60개, 마지막 10개 해서 70개 마쳤습니다. 잇몸 일으키기 하고 몸 구석구석을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뜨거운 물도 나오니까 뜨거운 물로 또 몸을 풀면서 또 수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은 제 스타일, 제 방법대로, 오랫동안 해온 방법대로 그와 같이 몸을 풀고, 이같이 몸을 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미를 과시하기 위해서요. 몸을 만들어서 타인들에게 자랑하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건강을 왜 챙기느냐? 건강해야 신령한 영감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무수의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 생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챙긴 거예요.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기업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모두 저마다 자기가 목적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저마다 부귀영화, 그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그 신경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저는 신령한 깨달음,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늘 몸을 움직여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몸을 움직였어요. 손바닥도 치고 턱걸이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팔굽혀펴기 푸시업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뇌를 관찰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제는 유튜브를 쳐다봤죠. 차 타고 오면서. 왜 한국인들은 그와 같이 비교를 하는가? 어떤 유튜버가 7년입니까? 10년입니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뼈저리게 느꼈대요. 한국 사람들은 참 비교를 많이 한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 다른 나라에 갔더니 누가 비교하지 않더라. 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어요. 만물과 인간이 접할 때는 이 비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만물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빗대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인간의 정신, 나아가 인간의 영혼과 상대를 할 때는 비교가 필요하다.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물과 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비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물 비유, 사람의 마음을 토양 성분을 들어서 비유했습니다. 물과 같다고 비유했고 구름과 같다고도 비유했고 해, 달, 별 각종 이 사람의 특성을 들어서 만물의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성격, 성질, 감정, 사람의 느낌, 정신세계, 사람의 마음, 씀씀이, 인격, 자질, 특성, 아무튼 인간에게는 그 심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심리의 이모저모를 설명하려니 땅에 있는 만물의 속성을 들어서 강물, 바다, 육지, 땅과 하나님 모든 것, 바람, 나무, 꽃, 열매, 짐승, 지렁이, 별별 종류 각종 것들을 동원해서 그와 같이 그렇다라면서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격, 성질,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하려니 정신세계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는 만물을 들어서, 만물의 특성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하죠. 성경에는 비유로 쭉 설명했어요. 인간의 이모저모, 인간의 인간성이 어떠한지 만물의 특성과 그 속성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당히 비교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비교한다. 이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이 사람은 키가 작다, 저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사람 명예가 높다, 이 사람 명예가 없다. 끝도 없이 그렇죠. 사람을 쳐다보죠. 사람을 쳐다봅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만물을 쳐다봤어요. 만물을 쳐다보면서 만물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비유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만물을 알기 위해서, 만물과 일체되기 위해서, 만물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비유를 알아야 돼. 자기 마음과 만물이 뭐가 같은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호수다, 내 마음이 물과 같다, 내 마음이 불과 같다. 그러면 불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과 같구나.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인간의 마음과 만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비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영혼이 있죠. 깊은 마음, 심정,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진심이죠. 상대의 육체를 서로 연결해 준 게 비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깊은 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자기 마음에 깊은 것들을 끊임없이 상대를 보면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체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비교라는 것이 왜 한국 사람들은 비교하는가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행복 지수가 낮다, 불행하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는가 봤더니 그냥 끝도 없이 사람을 옆 사람, 아랫 사람, 윗 사람 그냥 늘 비교하더라. 맞는 얘기죠.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은 영적인 신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세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 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깊은 것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뭐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까? 비교합니까? 어린아이들, 아직 사회적 의식이 들어가지 않은, 말을 배우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땅에 있는 것만 쳐다봅니다. 돌을 잡고 모래를 만지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고 나무를 타고 만물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온통 관심 있지.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만지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어린아이들. 그러다가 학교에 생활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밀접하게 서로 교류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어느덧 저 집은 부자다, 저 집은 어떻다 저떻다, 나는 뭐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끊임없이 비교 의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깊은 것이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1차 마음에 눈을 뜨면 드디어 눈에 띕니다. 돌이 보이고 모래가 보이고 물도 보이고 각종 나무, 새, 바람, 뭐 이런 환경, 자연, 만물들이 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보다 내적으로, 신령, 영적으로 한 차원을 높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육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은 옷도 보이고,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도, 저 사람의 말투, 표정, 각종 여러 가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만물과 인간이 하나가 되면서 결국 만물, 자연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이 삶의 이 육의 것을 이와 같이 구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비유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정신세계보다 심정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것을 더 이상적으로 더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가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유별나게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대의 사람과 사람의 외부적인 특성과 자기 자신 마음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걸 일체시키면서 결국 정신세계를 이와 같이 고도화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나쁘게 볼 것이 아니에요.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물론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무너지기도 하죠. 거기서 스스로 주저앉기도 하고, 스스로 낙심, 좌절,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신세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뭐 그런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 부산물도 있습니다. 그런 껍데기도 있고 배선물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보면서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정신세계, 더 고차원적인 영혼의 세계로 거듭거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 자기가 관찰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존재물의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문자도 일종의 비유예요. 각종 기호, 숫자, 학문, 지식, 이 모든 게 추상적인 세계,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추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성격, 이모저모, 그 사람의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의 육의 행위들, 언사, 언어, 행위, 말투, 마음씨, 각종 그 사람의 이모저모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비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온라인 이런 정신문명,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정신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어요. 상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상대를 보면서 가령 상대가 키가 커요, 난 키가 작아요. 그럼 비교합니다. 아, 나는 왜 키가 작냐, 원망합니다. 그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거. 그렇죠? 그러면 상대가 키가 크네. 그러면 저 사람은 눈으로 볼 때 거구예요. 나는 체구가 작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거우가 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우가 되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다, 부유하다, 학벌이 높다, 지식이 뛰어나다, 잘 산다.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주눅들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육으로 분명히 좋은 집, 대궐 같은 집, 큰 집, 좋은 집안 환경 속에서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걸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정시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센터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신적 부를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잘 보세요. 서양 유럽, 미국 이런 나라, 소위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상당히 육적으로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만족도는 떨어져요. 오히려 육적으로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과 정신적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부라고 하면 육적인 부, 어떤 물질, 돈, 자본, 환경적 부, 이런 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부유하다, 선진국이다, 잘 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고차원적인 또 다른 부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 그렇죠? 마음이 부자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내적인 부, 그렇죠? 그래서 행복지수, 육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한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육적으로는 선진국이 맞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후진국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보다도 정신적으로는 더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늘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의 개념을 하나의 돈, 자본, 물질, 소위 경제력, 이런 걸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또 다른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력, 또 다른 만족감, 알겠죠? 돈만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날 왜 현실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울고 짜고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살벌합니까? 그렇죠? 서로 남남이 되고 냉정하고 냉랭하고 싸늘하고 썰렁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쌀쌀맞고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다른 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겉으로 보이는, 외부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여지지 않는 정신세계,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 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의 효과예요. 비교 없이 살피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비유 없이는 자기 마음을 깊이 다질 수가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비교 없이는 자기 영혼을 다질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